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미국. 미국은 현재 경제, 군사, 예술, 과학,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난 1783년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전세계 패권국 자리에 오르기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미국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원동력, 이 중심에는 다름 아닌 미국의 지리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신이 내린 땅, 미국입니다. 지난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약 8년간 이어진 미국의 독립전쟁. 독립을 이뤄낸 미국은 당시 유럽의 열강들에 비해 한참 뒤처진 국가였어요. 영토 또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광활한 미국의 영토가 아닌 동부 해안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 400만의 평범한 국가였죠. 하지만 현재 애플,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은 물론 군사, 경제, 정치, 학문, 스포츠, 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 자원 생산국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 식량 생산국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미국은 애초부터 세계 최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었죠.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미국 약 9억 8,315만 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 면적의 약 98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으로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또한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을 접하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선을 미국의 내륙 지역으로 돌려보면 미국은 현재 세계 3대 농업대국 중 하나로 미국의 농업 생산량만으로도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쓸모없는 땅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씨앗만 뿌려놔도 작물이 알아서 쑥쑥 잘 자란다는 전 세계 1등급 땅의 절반이 미국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네브래스카주 등 관리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광활한 세계 최대의 비옥한 경작지가 자리 잡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땅이라고 불리는 전라도가 5등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 땅에 전 세계 생산량 30%를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와 밀, 호밀, 보리, 감자 등의 곡물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물론 이 곡물들의 생산량 또한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요. 때문에 미국의 식량 자급률은 100%를 넘어 많게는 150%에 달하는 수준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좋은 땅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1803년 운명을 바꾸는 하나의 거래 때문이었죠. 바로 루이지애나 매입. 당시 루이지애나는 프랑스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프랑스의 루이지애나 영토는 지금의 루이지애나주뿐만이 아닌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캔자스, 몬테나, 아칸소주, 오클라호마주 등 오늘날 미국 중부 지역을 이루고 있던 거대한 땅이었죠. 그런데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는 당시 유럽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에는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자칫하면 통째로 땅을 빼앗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로 인해 프랑스는 하루빨리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 땅은 겨우 1,500만 달러에 미국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1평당 0.7달러 남짓으로 그냥 거저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지만 이 땅은 훗날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일단 앞에서 살펴본 1등급 땅들이 이 루이지애나 지역에 속해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수로망이었어요. 미국에는 현재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강이 10개가 넘고 특히 대륙 중앙부에는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은 강이 있거든요. 네, 바로 미시시피 강입니다. 미시시피 강은 중부 유럽 최대의 강이라고 불리는 라인강보다도 3배가 길어요. 때문에 미시시피 강은 미국 국토의 3분의 1에 이르는 유역에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특히 오하이오강, 테네시강, 아칸소강 등과 하류에서 합류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죠. 이 하류는 곧 멕시코만으로 이어져 대서양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이 말은 즉 미국 내륙에서 뻗어나오는 강을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이 강은 미국의 비옥한 땅을 지나다니며 남다른 시너지를 발휘했어요. 미국 곳곳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보다 쉽게 운송할 수 있었고, 이는 육상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내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건 해외로 수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남겨다 주었고, 내수 시장이 탄탄한 덕분에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2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오기 힘든 자본 창출의 기회가 있었다는 건데, 심지어 길게 흐르는 강 외에도 북동부 지역엔 한반도 크기보다 넓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바로 오데호입니다. 오데호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위치한 호수로 슈피리어호, 미시간호, 휴런호, 이리호, 온타리오호 등 5개의 호수로 이루어진 거대한 호수군이에요. 이 호수들의 물을 모두 합치면 전세계 담수 공급량의 2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양이 엄청나죠. 또한 이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이 발전되면서 미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성장을 했던 시기 다름 아닌 제1차, 2차 세계대전이죠. 당시 유럽에서 피 터지게 전쟁을 하고 있을 무렵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구경하면서 유럽에다 물자를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이때 각종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했고, 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거든요. 오대호는 물도 풍부하지만 서쪽으로는 철광석 산지와 밀 경작지대가 있고, 남쪽에는 유전이 자리 잡고 있어 공장을 건설하기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오대호 주변에 각종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시카고, 디트로이트, 버펄로 등의 대규모 공업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 도시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은 또다시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수로망을 따라 미국 곳곳의 도시로 퍼져나갔고요. 결국 미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존 수로망을 보완하는 철도와 도로망이 건설되고, 훗날에는 해상운송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지역마저 연결시키면서 운송의 핵심인 거리를 줄이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수로망과는 상반되는 미국의 지리적 특징이 있거든요. 바로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은 북아메리카 서부 지역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길이 4,800km에 달하는 대산맥이에요. 매우 험준한 지형을 가지고 있지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과는 달리 산사태의 위험이 적은 편이었어요. 또한 구리, 석탄, 철 등의 광물 자원 매장량이 많아 미국은 공업 원료나 건설 재료 등의 보급이 끊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고, 이 외에도 텍사스의 석유, 펜실베이니아의 천연가스 등 미국 곳곳에서 풍부한 자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미국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을 무렵 미국 본토에 외부 세력이 들어와 전쟁을 벌인 사례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장벽 때문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있지만, 북쪽으로는 험준한 산맥과 울창한 숲이 있고, 남쪽으로는 고지대와 사막이 펼쳐져 있어 미국을 침공할 대규모 군대가 육지로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캐나다는 춥고 척박한 기후 조건, 멕시코는 국토의 85%가 험준한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니 미국을 견제할 경쟁자가 되지 않았죠. 이건 전 세계로 시선을 넓혀봐도 미국을 뛰어넘을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미국 양쪽에 있는 바다는 어땠을까?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만, 과거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존재는 외부 세력의 유입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미국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우 대서양을 건너야 해요. 하지만 대서양 해저 중앙 부근은 판이 이동하는 곳이라 지질 활동이 활발해 바다가 거칠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데 여긴 이동하는 구간이 길어도 너무 길어요. 이걸 다시 말해보자면 대서양을 건너는 이들은 휘청거리는 배에서 멀미하다가 지쳐서 죽고, 태평양을 건너는 이들은 식량이 떨어져 배고파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연 장벽으로 인해 미국 본토는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과거 외세의 침략을 막아준 바다는 현재 미국의 강력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건 만약 유럽의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을 하면 그만이고, 반대로 아시아의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에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교역을 이어가면 됐으니까요. 이 말은 즉 전 세계 모든 시장과 제약 없이 유연한 교역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합쳐져 현재 미국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전 세계 패권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미국은 지구상에서 좋은 건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기적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은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북전쟁으로 한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으니까요. 때문에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끌어갈 뛰어난 지도자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해줘야 할 것 같은데, 현 시대 패권을 거머쥐고 있는 미국, 과연 미국의 영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